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 대체 뭘 찍은 사진일까요? 그렇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100배 줌을 활용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사진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을 카메라 성능 플러스 기능을 중심으로 리뷰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냥 리뷰하면 재미가 없겠죠. 올해는 라이벌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옆에 놓고 두 휴대폰의 카메라 성능을 본격 리뷰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가 주인공인 만큼 주인공 버프를 좀 걸어가겠습니다. S22 울트라에 장착된 10배율 망원 렌즈의 경우 아이폰에 비하면 훨씬 더 먼 거리의 피사체를 훨씬 더 선명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삼성 측 자료에 따르면 광학 10배율에 전자줌까지 동원하면 100배 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직접 보실까요? 19층 높이의 사무실에서 근처 주차장에 서 있는 오목교 전자상가 팀원을 촬영해보겠습니다. 0.6배율을 지나 1배율을 넘어 대략 30배율부터는 해당 팀원이 들고 있는 A4 용지 위에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자줌을 동원해도 15배율밖에 지원하지 않는 아이폰에 비하면 상당히 나은 결과물인데요. 물론 100배 줌의 결과물 자체는 부족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꽤나 먼 거리의 작은 글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꽤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법합니다. 주간 촬영 상황에서의 결과값은 사실 큰 비교의 의미가 없습니다. 광각이든 초광각이든 빛이 풍부한 상황에서 두 휴대폰의 카메라 성능 차이는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 정도라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갤럭시 쪽에 약간의 샤픈이 매겨진 느낌만 뺀다면 둘 중 어느 것이 좋을지는 유저 각각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물 사진 역시 두 폰 사이에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폰에 비하면 갤럭시가 약간은 더 세밀한 부분을 보여줬는데요. 한두 월 정도 빠져나온 털의 디테일을 잡아내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이폰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 인물 사진 모드를 촬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갤럭시가 디테일을 뭉기지 않고 주변부의 털을 잘 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찍은 사진에서도 샤픈이 조금은 과하게 보정된 느낌이 있어 갤럭시로 찍은 인물 사진의 경우 쨍하다 못해 약간은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삼성은 나이토그래피 촬영이라며 저조도 환경에서의 갤럭시 S22 카메라 성능을 크게 홍보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도 촬영을 진행해보면 갤럭시 S22 울트라의 저조도 환경 촬영 능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톤은 아이폰에 비하면 피사체 각각의 색감과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한 삼성 측에서는 슈퍼 클리어 렌즈로 홍보하면서 렌즈 빛이 번지는 플레어 혹은 고스트 현상을 크게 줄였다고 자랑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가로등에 대놓고 사진을 촬영해도 해당 현상이 확실히 적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경을 주로 건물 안쪽에서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쩔 수 없이 유리에 비치는 조명 등의 빛 반사는 AI 편집을 통해 자동으로 지우는 기능까지 생겼거든요. 확실히 이런 점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는 없는 기능이라 더 편리한 측면이라 생각됩니다. 아이폰에 시네마틱 모드가 있다면 갤럭시엔 오토 프레이밍 기능이 있죠. 시네마틱 모드만큼이나 상당히 매끄럽게 작동해 고정된 장소에선 찍는 재미가 꽤 괜찮은 편인데 다만 확실히 아이폰에 비하면 갤럭시의 결과물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게 야간으로 가면 더 심해지는데 OIS가 달려있다곤 해도 결과물이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카메라 화면을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딜레이나 모션 블러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고 저 역시 비슷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조도 환경에서 초점이 자주 변하는 접사 영상을 녹화할 경우 두 기기 간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어두운 환경이긴 한데 이 경우 갤럭시 S22의 경우엔 초점이 아예 나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도 갤럭시에는 아이폰에선 찾아볼 수 없는 편리 기능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쓴 건 역시 그림자 지우기인데요. 영수증이나 스캔 같은 서류에 있는 그림자의 경우엔 원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깔끔하게 잘 지워주더라고요. 이걸 글씨까지 추출해내면 업무 용도로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기능이 됩니다. 또한 AI 리마스터 기능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편인데 이게 피사체가 흐릿하게 찍힌 사진의 경우나 노이즈가 심하게 낀 사진의 경우 상당히 기가 막히게 훌륭한 결과값을 보여주더라고요. 집에 있는 옛날 사진 같은 걸 넣으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이라는 게 머신러닝을 동원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 상당히 후끈후끈해지더라고요. 궁금증이 생겨 여러 상 카메라를 이용해 발열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뭐랄까요? S21대의 발열을 생각하면 이건 상당히 개선된 게 아닌가 싶네요. S21이 기계 한쪽이 터질 듯하게 발열이 발생했다면 S22의 경우엔 기계 전체가 전체적으로 천천히 뜨끈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전체적으로 아이폰과 비슷한 정도의 발열 해소 능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 어떻게 보셨나요? 카메라 성능, 특히 망원 성능이 상당히 인상 깊은 편이라 구매 시 한동안은 주변에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여러모로 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리뷰를 여기서 끝내면 재미가 없겠죠? S22는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인 만큼 여러모로 리뷰할 파트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 파트들에 대해 제가 막 뇌피셜로 이야기를 막 하기보다 만든 님들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좀 더 신빙성 있는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제가 관련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끝!